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미국 경제, 시사 뉴스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연방정부 예산안 개요를 공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와 별개로 최근 들어 백악관, 의회 관련 뉴스로 많이 나오는 Infrastructure Bill, 정확한 명칭은 American Jobs Plan인데요. 이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총 2조 달러가 넘는 그런 금액인데요. 한국의 1년 정규 예산이 대략 4천억 불 정도 하니까 특별 예산으로만 이 정도니 엄청난 규모죠. 또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4차 스티뮬러스 체크 지급, 실업수당의 연장,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한국법으로 만드는 내용도 여기 들어갈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바이든 정부의 추가 지출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1조 5천억 불 규모의 또 별도 예산 지출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앞선 인프라스트럭처 빌과 포함하면 규모가 3조 5천억 불에 달하네요. 이 내용도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IDL의 최대 금액이 50만 불로 늘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실 이달 초에 결정된 사항인데요. 생각보다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서 주의 환기차 전해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초에 민주공화 양당의 중진 의원들을 만나서요. 2조 달러가 넘는 이 인프라스트럭처 빌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는 소식이네요. 이름하여 미국 일자리 계획, 아메리칸 잡스 플랜인데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협상하고 타협할 의지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시장이나 주지사 등 로컬 정부의 행정부, 수장 경험이 있는 이 민주공화 중진 의원들과 면담을 한 거고요. 따라서 이제 이 워싱턴 포스트지의 내용에 따르면 인프라의 현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의원들보다도 공감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었다고 하네요. 쟁점 사항은 지금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투자할 대상, 즉 인프라 투자 계획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원 마련, 그러니까 여기 지금 2조 달러가 넘게 들어가는 방안이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자 대상에 대해서는요. 말씀드린 대로 주지사 출신의 의원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어떤 인프라를 현대화하자라는 그런 원칙에는 민주공화 양당의 어떤 이견은 그다지 없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도로, 교량, 공항, 항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오래됐죠. 낙후된 거다 보니까 보수하고 이런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 특히 이게 예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부터 쭉 이어져 왔던 논의 사항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이 인프라 빌에 인프라가 아닌 것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걸 제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인데, 말하자면 바이든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친환경 에너지 사업 같은 것들이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이게 또 이번 인프라 빌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 또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보급 사업 같은 것들, 그리고 또 노약자,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요양시설의 확충, 제조업 지원에 대한 어떤 큰 금액인데요. 5천억 불 이상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기사에 나오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공화당 입장에서는 도로, 교량 만드는 이런 것들은 동의를 하겠으나,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바이든 정부의 핵심 사업들이 어디 인프라 사업에 해당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반대 의견인 거죠. 그리고 한편 바이든 정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 언급하는 바에 따르면 이게 인프라의 정의를 어떤 협의의 인프라가 아니라 넓은 어떤 의미에서의 인프라로 확대해서 봤을 때 충분히 여기 들어가야 될 사안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사안들, 투자 대상이 해당이 되느냐에 대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2조 달러가 넘으니까 엄청난 건데, 예전에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다 통과를 시켰고, 이 금액이 이미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국채 발행이나 이런 게 아니라 법인세 또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높여서, 세금을 올려서 재원을 마련해야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이기도 하죠.
법인세는 뭐 아시다시피 기업들한테 부담하는 세금인데 원래는요 이게 35%였습니다. 그게 트럼프 정부 때 21%로 대폭 낮춰졌었던 거고요. 바이든 정부는 이걸 최소한 28%까지는 올려야겠다라는 게 지금 입장인데 이걸 통해서 필요한 이번 그 인프라스트럭처 빌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공화당이 제동을 거는 거죠. 뭐냐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법인세를 높이면 기업 활동을 당연히 위축하게 될 것이고 기업의 이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결국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는 그런 반대의 의견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게 21%에서 28%로 올리는 것이 비록 뭐 과거의 35%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여지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거고 그래서 법인세율을 올리긴 올리지만 당초 계획했던 28%가 아니라 한 25% 정도로 낮춰서 인상하는 그런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이게 민주당의 그 중도파 상원 의원인 조 맨친 상원 의원이요. 굉장히 요즘에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민주당인데 공화당 쪽의 입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중도파 의원. 또한 지금 현재 이 상원의 의석수를 봤을 때 한 표라도 동의가 안 나오면 이게 과반수를 확보 못하다 보니까 이 조 맨친 상원 의원이 굉장히 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쥐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뭐 이건 뭐 사족이었습니다만 아무튼 그 상원 의원이 25%를 주장했고 이 부분이 공감대로 형성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빌에 대해서 현재 미국인들의 여론을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이 인프라 투자 제한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으로 찬성 여론이 높다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재원 마련에 있어서의 법인세 인상은 역시 민주공화 지지하는 지지층의 의견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다소 찬성 의견이 많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뭐 찬성이 49%, 뭐 반대 46%라고 하는데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크게 그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빌입니다. 이게 뉴스가 나올 겁니다. 정확하게는 American Jobs Plan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법과 논의되고 있는 그 전개 상황에 대한 골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나오는 뉴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이 American Jobs Plan에 이어서 또 다른 어떤 초대형 예산 지출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건 이름이 American Jobs Plan이 아니라 American Families Plan입니다. 보육, 뭐 유치원, 또 프리스쿨,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대략 1조 달러 플러스 텍스 크레딧까지 감안하면 5천억 불 해서 1.5조 달러에 달하는 지원안이라고 하네요. 워싱턴 포스트지의 뉴스 기사인데요. 대통령은 다음 주요 28일 합동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합동 연설 이전에 공식 제안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백악관에 따르면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육과 가족 보호 프로그램 등과 같은 인적 인프라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신문에 따르면요. 보육자금, 유급가족, 휴가 프로그램과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특히 또 지난달에 통과됐던 이 3차 경기부양안이었죠.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들어가 있었던 세액공제, 차일텍스 크레딧이죠. 이걸 3,000불 또는 3,600불로 올렸는데요. 이건 한시적인 법이었었는데 이 내용을 영구법 최소한 2025년, 2026년까지 연장하는 그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네요. 규모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앞선 인프라 빌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해서 궁금, 우려, 걱정이 있을 텐데요. 2조 달러의 아메리칸 잡스 플랜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해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정확한 법인세율의 인상 폭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아니라 개인들 말하자면 고소득층 또는 자산가, 부유층에 대한 부유세, 소득세 인상, 증여 상속세 인상, 부동산세 인상과 같은 그런 인상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하네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전개가 될지 특히 앞서 개인소득세는 바이든 정부의 역시 공약,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었죠. 소득세 인상이라던가 특히 40만 불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인상 그리고 또 증여 상속세를 예전 수준으로 높이고 또한 그 면제 기준을 낮추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EIDL 대출이죠. 대출금의 상한선이 50만 불로 늘어났다는 야후 파이낸스의 기사입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 PPP 대출금이죠. 2차 PPP 지원 기간이 연장되었다,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 SBA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EIDL의 대출 한도액도 이와 동시에 발표가 됐는데 15만 불, 기존의 최대 금액은 15만 불이었는데 이게 50만 불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상환 유예 기간도 연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PPP와 EIDL 모두 2020년도에 신청한 융자의 경우는 24개월까지, 그리고 2021년도에 신규 접수한 사업장의 그 경우는 18개월까지 기간이, 상환 유예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EIDL과 관련해서는 이미 론을 받은 업체들도 있잖아요. 15만 불 최대치까지요. 이미 받은 업체들의 경우는 대출 금액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요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만, 이쪽으로 본인 업체의 정보, 뭐 10자리 신청서 번호를 같이 조정 요청액과 함께 넣으면 된다고 하니까요. 꼭 해당되시는 분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SBA 측에 따르면 이 요청을 받은 순서대로 이걸 처리할 예정이고요. 응답을 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내가 요청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몇 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발표했네요. 아시다시피 이 EIDL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들을 위한 SBA의 저리융자 프로그램이죠. 이자가 뭐 3.75%죠. 그리고 이건 뭐 탕감받는 건 아니고 상환하는 그런 론인데, 자금은요, 이 직원의 임금이라던가 뭐 유틸리티 비용, 뭐 사업 자금 등으로 쓰일 수 있고요. 일반 다른 비즈니스 론보다는 훨씬 더 좋은 론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소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겠고, 또는 다소 과장된 정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론 텀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제약이 많다라는 그런 소문으로 인해 이 론을 활용하는데 주저하는 분들, 그런 상담을 많이 받는데요.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하실 건 전혀 아니고요. 내가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한 문제되지 않으니까요. 꼭 적극적으로, 특히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 감안해서 필요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역시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서 많은 분들께서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